평생을 바쳐 일한 당신의 퇴직 파티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. 동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통장에 찍힌 노후 자금 3억 원. 드디어 고생 끝,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시간을 딱 2년 후로 돌려보겠습니다. 2027년의 당신. 통장 잔고는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? 만약 3억이 거의 바닥났거나 심지어 빚만 남았다면?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. 바로 우리 노후를 노리는 조용한 도둑들의 소행입니다. 오늘 그 보이지 않는 도둑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소비 절벽입니다.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대 현역 시절 월 430만 원을 쓰던 생활비는 60대가 되면 220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.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 생활비는 반토막 났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첫 번째, 조용한 도둑이 우리 통장을 야금야금 좀먹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신 김영훈 씨 가명입니다. 그는 노후 자금 3억 원과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, 그리고 매달 60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을 믿고 투자는 위험하니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게 최고 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두 개의 거대한 암초를 보지 못했습니다. 첫 번째 암초는 바로 시간 도둑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을 떠올려 보십시오. 짜장면 한 그릇에 5천 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지금은 어떻습니까? 8천 원을 줘도 사 먹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. 김영훈 씨가 매달 100만 원씩 꺼냈을 때 그 돈의 가치는 10년 전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암초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이었습니다. 그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소득이라곤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니 건보료는 얼마 안 나오겠지? 라고 안심했습니다. 하지만 몇 달 뒤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. 매달 15만 원이 넘는 건보료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바로 그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 3억 원 때문이었습니다. 연 3.5% 예금에 넣어두니 1년 이자가 1,050만 원이 나왔습니다. 건보료는 이자 소득이 연 1,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소득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. 딱 50만 원을 넘겼을 뿐인데 갑자기 1,050만 원의 소득이 생긴 사람이 된 겁니다.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 연 720만 원에 50%인 360만 원까지 합쳐져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매달 8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. 거기다 깔고 앉은 5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재산 보험료가 7만 2천 원 넘게 추가된 겁니다. 결국 그의 돈을 훔쳐간 것은 바로 물가 상승과 제도에 대한 무지라는 이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도둑들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훨씬 더 대담하고 가슴 아픈 두 번째 도둑의 이야기입니다. 이 도둑은 우리의 가장 약한 마음을 파고듭니다. 바로 자녀 리스크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.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하신 이진석 씨 가명. 3억 원의 현금과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. 어느 날 아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착실한 줄만 알았던 아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진 것입니다.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평생 두 번 다시 이럴 일 없을 거예요. 라는 아들의 애원에 이진석 씨는 평생 모은 돈에서 1억 원을 꺼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. 하지만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. 아내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. 수술비와 치료비,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2년 동안 빚 갚아주고 남았던 2억 원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. 두 사례를 통해 우리는 조용한 도둑들의 세 가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. 첫째, 시간과 제도를 무기 삼는 도둑입니다. 물가 상승은 시간과 함께 내 돈의 가치를 훔쳐가고 건강보험료 같은 제도는 무지할 경우 예상 못한 지출을 만들어냅니다. 둘째, 가족의 사랑을 악용하는 도둑입니다. 자녀의 잘못된 선택이 부모의 책임감과 사랑을 타고 들어와 노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.
셋째, 안전이라는 가면을 쓴 도둑입니다. 현금이나 부동산, 한 곳에만 모든 것을 몰아넣는 안전하다는 착각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도둑들을 막고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해법은 이제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한 금융투자연구소의 분석처럼 연 3%의 수익률로만 운용해도 3억 원의 수명은 25년에서 44년으로 무려 19년이나 늘어납니다. 특히 김영훈 씨의 사례처럼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자산을 일부 옮겨 운용했다면 어땠을까요? 이 계좌들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당장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. 자산 운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두 번째 해법은 내 노후 자금의 방화벽을 치는 것입니다. 이진석 씨의 사례처럼 자녀가 도박 같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현금 지원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한계선을 가족과 함께 정하고 때로는 돈이 아닌 전문적인 상담을 연결해주는 것이 진짜 현명한 부모의 역할입니다. 내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가정 전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세 번째 해법은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리밸런싱입니다. 이진석 씨처럼 재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다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깔고 앉은 돈을 흐르는 돈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. 이것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줄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마주한 조용한 도둑들의 진짜 정체는 결국 무관심과 무계획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 이 도둑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안관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뜻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자산 목록을 전부 적어 보십시오.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현금으로 흐르게 할 것인지 당신만의 설계를 시작하십시오. 당신의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직접 그리는 설계도에 달려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.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